교육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교육은 원래 누구를 위한 교육이 있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 교육을 하겠죠.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자식을 낳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그런 것이죠. 본능에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모국어는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문. 이 원래 학문은 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예전에.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를 위한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학문은 거의 그런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이제 별도로 필요 없었죠. 아주 이제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됐기 때문에 이제 시키는 일,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인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제 민중에 의해서 왕을 이제 단두대에 처형을 했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거 사건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중 사상들, 사회계약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식인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사상적으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약속, 우리가 원래 이제 약속 계약 관계에 있는데 그 약속이나 계약이 잘못되어 있으면 파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해보질 못했죠. 그냥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거는 거의 뭐 하늘의 권력 이런 이제 엮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예전으로 올라가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은 다 계약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 하나하나를 계약의 주인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이제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교육의 대상이 확대가 되죠. 보통 사람들도 이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귀족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칸트라든지, 물론 이제 루소 같은 사람은 책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독학한 사람이고요. 근데 칸트라든지 그 뒤에 후대에 나오는 뭐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민층인데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교육된 거예요. 거의 천재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기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교육은 약간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귀족을 위한 교육들이 조금씩 남아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좀 흐르면서는 이제 점점 좀 확대되는 것이죠. 사실 유태인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천한, 차별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집시라든지 유태인은. 근데 그 교육의 기회가 열리면서 그들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점점 천재적인 그 유태인 출신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진짜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 어떤 인간을 위한 교육이냐. 제가 약간 의심이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예요. 수학 교과서에 보면은 수학 교과서를 딱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무엇이냐면 보면은 도형 얘기가 나옵니다. 기하학,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뭐 뚜렷한 설명은 없어요. 무엇이 오각형이고 무엇이 사각형이고 무엇이 삼각형인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요. 이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여기 보면은 변이라고 돼 있죠. 변이 고든 선이라고 돼 있어. 고든 선이 변이다. 또 이제 뾰족한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변은 원래 사이드인데 이거는 고든 선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가장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집 표면에 땅 안에 어떤 지형 안에 있고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 가를 느낀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울타리를 쳤다든지 이러면 그 사이드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 변이에요. 그게 변두리. 근데 고등선이라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근데 그게 이제 불충분한 어떤 설명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뾰족한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선과 선이 만나면 그냥 꼭지점이 돼요. 이런 선과 이런 선이 만나면 중간에 이제 각도 이루고 이제 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꼭지점이란 말이죠. 뾰족한 부분이라고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까? 왜 삼각형을 이렇게 2학년 1학기에 왜 제시를 하고 왜 배워야 될까? 삼각형뿐만 아니고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기원전 300년 전 유클리드 엘리먼트를 썼어요. 엘리먼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수학 교과서였어요. 귀족들을 위한 수학 교과서. 거기에는 어떤 방식의 기술 체계들이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처음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점이에요. 점,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되는 거. 점과 점 사이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게 선이죠. 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또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죠. 면에 그럼 가장자리, 이때 이제 가장자리가 나와요. 가장자리는 선으로 되어 있다. 그럼 선의 가장자리, 끝은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면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정의를 내리고 이제 작도를 하고 증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하학은 어떤 거냐면 뭐 실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reasoning,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reason, 이유를 묻는 거죠. 왜냐하면 증명은 기하학적 증명은 왜 그런 기가 막힌 일치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한 증명이죠. 그것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를 촉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증명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애초에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풀이라든지 과정이 아니고 왜 삼각형이라는 걸 그냥 바로 제시하느냐? 그리고 이제 삼각형을 도형의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도형은 또 무엇이냐? 그런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이 그냥 이런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변이 세 개. 그러니까 변을 그냥 얘기하는데 변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 삼각형의 각은 각이기 때문에 각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겠죠. 세 개, 각이 세 개인 게 사실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각은 또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학년 1학기 조금 지나면 이렇게 보면은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센티미터. 측량에 대한 그리고 단위, 길이 이런 단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자가 수학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cm. 물론 이제 2학년 때는 영어를 안 배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부적절하죠. 아무리 봐도. 그리고 cm의 c는 100분의 1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터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미터가 기본 단위고 미터보다 1000배 길면 킬로미터, 100분의 1이면 센티미터, 1000분의 1이면 밀리미터. 그러니까 미터에다가 앞에 어떤 이제 접두사 예를 들면 그런 걸 넣은 거예요. 킬로는 1000이다. 그러니까 1킬로미터는 1000으로 바꾸면 돼요. 1000미터란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킬로미터를 알려면 1000이라는 단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센티미터를 알려면 100분의 1이라는 단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정확한 것이죠. 근데 지금 분수를 배울 때도 아니고 영어를 배울 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센티미터를 지금 할까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2학년 1학기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아이들 발달 상황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교과 과정이거든요. 근데 2학년 1학기에 있어요. 이제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애들이 좀 싫어하는 이런 이제 시간을 보는 건데 물론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자시계가 있긴 하지만 주로는 그 바늘시계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바늘시계를. 이게 바늘시계가 언제적 것입니까? 지금 휴대폰이 나온 이후로 손목시계도 거의 없어졌어요. 바늘시계는 거의 사실은 어느 정도 장식용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시간의 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시간은 보세요. 첫 번째는 60진법이에요. 60이 되면 다시 리셋돼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는 건데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10진법도 지금 제대로 2학년 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60진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을 읽을 때는 5 곱하기 단위로 5곱 5개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바늘이 2면 1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5분, 15분, 3으로 갔으면 15분
이건 곱하기를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연하게 하려면 정말 곱하기 연습을 많이 한 후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하죠. 과정에서 굳이 2학년 때 저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2학년 1학기에 센티미터를 가르치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정의도 없이 그냥 저렇게 생겼으면 삼각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학문적으로 학문의 태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란 말이죠. 부정확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냥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거 똑같아요. 분수도 이런 모양, 분모분자가 있는 걸 분수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수가 더 어려운 게 분모분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양이 분수의 어떤,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는 분모분자 두 개의 수가 있다라는 그 모양이 수가 어떤 중간에 막대기로 구성된 그것이 분수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형태는 아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방식의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도 구태여 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그것도 애들이 즐거워하면 받아들일만 하면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애들 특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그냥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언제? 그 이전에는 이런 걸 가르쳤을 리가 없습니다. 귀족을 위한 어떤 교육을 했을 때는, 지도자를 위한 교육을 했을 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막 되고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찰스 디킨스가 10대에 진짜 어린 연령에 학교를 못 가고 그때 공장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집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제 아이한테 학교를 보내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된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돈을 잘 벌어오질 않으니까, 또 언제 나가서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이한테 이제 돈을 벌라고 요구를 했죠. 디킨스는 그걸 평생에 간직하고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소원해진 관계를,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았어요. 하여튼 디킨스의 소설들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사회적 현상들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국가가 의무교육했던 거 우리도 그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도 어린 소녀들이 청소년기에 공장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산업주들은 교육을 시켜준다는 명목하에 이제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 게 서양에도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를 그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보세요. 센티미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센티미터라든지 인치라든지 이런 거 몰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발, 뭐 230, 240 뭐예요 단위가? 몰라도 그냥 230이면 얼마고 240이면 얼마다 그냥 느낌 알죠. 허리둘레 27, 28, 30 뭐예요? 인치죠. 근데 뒤에 1인치가 얼마인지 모르죠. 몰라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키 123, 뭐 130, 140, 145 뒤에 센티미터라는 걸 몰라도, 그게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를 몰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유닛, 단위라는 건 그렇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미 인정이 되고 우리가 그냥 늘상 접하게 되면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단위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수학은 그런 단위를 쓰지를 않아요. 물리나 이제 과학을 할 때는 그런 단위, 유닛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학적 유닛은 그 뒤에 단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미터, 센티미터 이런 거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물리보다. 근데 왜 저런 거를 하느냐? 제가 보기엔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를 때. 그러면 삼각형으로 자를지 사각형으로 자를지 그런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원이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도형이 사실 제품을 만들 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품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다운 모양의 어떤 제품들, 산업 디자인도 발전하고 이러니까 있지만 예전에는 다 네모 반듯하고 삼각형이거나 동그랗거나
오각형이거나 뭐 이런 형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기계를 다루려고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정밀한 어떤 단위를 사용해야 돼요. 그걸 이제 가르쳤던 거죠. 시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벽시계. 이제 시간은 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노동자들한테 계속 주입한 생각이에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금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사람 부릴 때, 사람을 부려보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놀고 있으면 직원이 놀고 있다. 그러면 정말 못 참는 것이죠. 왜? 시간이 금이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자기한테는 안 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금이다. 평생 놀면서도 시간은 금이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일 시키고 있는데 놀아. 그거는 그럴 때 볼 때 이제 시간은 금이다는 그런 격언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계를 봐야 돼요. 시계를. 지금부터 30분 동안 뭘 해라. 이런 의사소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시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초등학교 교과를 제가 볼 때는 완전 재설계를 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기하학을 제대로 가르쳐라. 점선면부터 정확하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인지할 수준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좀 뒤에서 하면 돼요. 뒤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면 돼요.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뒤에서 가르쳐 주면 돼요. 단위들이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단위 환산하는 것도 자체가 그렇고 사실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 왜냐하면 단위들이 다 있는 것은 몇 도, 몇 미터, 시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측량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과학적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활동들, 실험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 추상화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덩달아서 아이들을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하냐면 하인대하듯 하는 교육을 해요. 협박하고 회유하고 스티커 줘서 이제 회유하는 것이죠. 무슨 상을 주고 뭘 하면 또 뭘 해주겠다고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고 사실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일은 아닌데 그게 이제 일상화됐어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체적인 아이들이 독립되어서 자기 주체적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교육받으면 받을수록 주체적인 삶에 대한 그런 것이 능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거세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2학년 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문제를 엄청 많이 이렇게 냅니다.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보시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7 더하기 13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오. 위의식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 보세요. 뭔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돼 있냐면 위의식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 좋을지를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수학적인 것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면 되고 그거를 아이들이 느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엄청 그런 게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오각형과 육각형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오. 뭐가 있습니까? 그게 삼각형과 사각형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오. 그래놓고 사는 게 이제 변이 세계예요. 변이 있어요. 뭐 꼭지점이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생각을 물어요. 근데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교육이 얼마나 해악스러운지는 조지 오웰의 1984, 1984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아주 조정하고 세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강요를 받습니다. 답을 하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요. 이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현상에 대한. 뭐 그러면 없다고 하죠.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 그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럼 너무 지겨워요. 안 하면은 강요받으니까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요. 그럼 자기 얘기를 구체 짜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트집을 잡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식이죠.
그러면 이 생각의 주체인 인간 자체 내면이 굉장히 이제 무너집니다.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나의 확신이 무엇이고 이것이 없어져요. 계속 눈치를 봐요. 결국에는 정해진 거 아니냐. 그거를 나한테 계속 묻는 거 아니냐. 근데 교과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학 교과서가. 생각을 묻는 듯 하지만 정해놓고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고 물론 이제 과도기적 과정에 있을 수는 있는데 교육의 커리큘럼 전반적인 몇 세 연령에 무엇을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배우고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명심하자고요. 지금 교육은 종을 만들거나 공장에서 일할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하죠. 지금은 기계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산 정확하게 하는 거, 그거 어차피 다 기계가 해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자꾸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학교도 좀 바뀌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그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희망하면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